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5월 16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시간이 6시 24분 막 지나고 있고요.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지금 일기예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온이 영상 4도.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초겨울 날씨, 늦겨울 날씨, 초봄 날씨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좀 진짜 약간 이상기온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에 비해 또 햇빛은 엄청 또 쨍쨍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좀 선글라스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오늘도 아침 건능풍부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건능풍부 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방송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수치 좀 낮은 편이고 걷기에는 딱 좋은데 쌀쌀한 느낌 딱 듭니다. 지금 그래도 걷다 보면 완전히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침 운동 하실 분들은 약간 따숩게 이제 평소보다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풍부의 이슈픽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이슈가 있죠. 뉴스. 다음 달 1일이죠. 6월 1일자로 이제 또 하나의 큰 선거가 실시가 되죠.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일부 의원 자리가 지금 공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궐선거 실시 지금 같이 예정하고 있죠. 이 보궐선거 그 후보들도 같이 이렇게 지금 일정을 진행 중이고요.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 다음에 지방의원 선거, 뭐 교육감 선거 같이 실시되고요. 또 교육의원 이런 자리들도 있죠. 한창 진짜 2022년은 선거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부터 해가지고 각종 선거들이 이렇게 많이 실시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거 지금 진짜 햇빛이 오늘은 너무 쨍쨍해가지고요. 선글라스 끼고 나오길 잘했네요. 앞으로도 좀 여름 날씨 또 햇빛이 이렇게 무지무지 강한 날씨에는 선글라스를 좀 착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일정이 한창이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제 실시가 될 텐데요. 일부 후보들이 말이죠. 일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런 각종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하는 과정, 유세를 하는 과정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정을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공중도덕?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상대당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죠. 공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공공장소에 있는 그 시설물을 좀 함부로 다루는 그런 경향들, 그런 게 많이 관찰되는데요. 좀 그런 게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공원에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뭐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 그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은 그런 각 후보들의, 예,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요. 벤치 위에 이제 올라서는, 예, 그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예, 문제는 지적하고 있는 게 신발을 신고 벤치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벤치라는 게 그 목적이 뭐죠? 당연히 시민들이, 예, 공원에 나왔다가 이렇게 생활 속의 여가 시간, 여유를 이렇게 즐기면서 잠깐 앉아가지고 쉬고, 예, 거기서 또 막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자리를 양보하면서 또 걸어가고, 예,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예, 공공시설입니다. 정말 잘 보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예, 그런 시설 공간인데요. 거기에 신발을 신은 채 올라서는 그런 후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런 인식이 말이죠, 조금, 예,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당연한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일도 많이 겪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예, 지하철 좌석 의자 있잖아요. 막 벤치처럼 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의자에 어머니와 아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꼭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예.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관찰했을 때는 주로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자녀의 연령이 대단히 낮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 4살 되는 꼬마들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지하철 타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간혹 어떤 일이냐면 그 지하철 의자에 좌석이 말이죠, 신발을 신은 채, 네,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살짝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애기인데, 애기 신발인데 뭐 어때요? 뭐 어떻습니까? 네. 애기가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애기는, 네, 뭔가 완전히 다른가요? 애기가 신고 있는 신발은, 네, 야외에서 신고 다녔을 때 그런 이물질들이 안 묻는 그런 신발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그런 소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네, 그 의자가 서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앉아 있도록 그 애기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앉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꼭 신발을 신게 한 채로, 신은 채로 서 있는 그런 꼬마들의 모습을 볼 때, 이거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를 하기 자체가 좀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은 채로 이렇게 올라서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엄마가 받아들일
예, 그런 느낌, 그 영향, 예, 정말 싸움 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야기에서도,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이제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내가 잘못했다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온다면 좋게,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보지 못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애기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막 하든 말든 뭔 상관이,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 전에 사실은 그 장소를 이제 벗어나기가 일수거든요. 그냥 내가 저런 거 안 보고 말지 하고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옆칸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심지어 이 케이스는 그나마 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제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꼬마, 그 애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애기한테 잘못했다, 넌 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데서는 이렇게 신발 신고 일어서는 게 아니야, 여긴 앉는 데야 라고 타이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꼬마도 점점 그런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이걸 아껴서 써야 되겠구나, 신발을 신고 올라서는 건 아니구나, 그런 어떤 공중도덕을 몸에 익히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각 후보들, 여야의 후보들이 일부겠죠. 물론 그게 대다수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냥 올라서는 거예요. 벤치예요. 야외에 있는 벤치 위에 올라서는, 왜 올라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이 사람들 첫 번째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한 공중도덕을 잠깐 생각해서 그냥 읽는 거죠. 읽기로 하는 거죠. 벤치에 신발을 신은 채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간에 그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체득은 돼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 장소는 그렇게 해서 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위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올라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신발을 신고 그 위에 그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장소, 서 있는 시설인가요? 그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만 벗으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건가요? 좀 낫습니다. 그런 걸어 다니면서 신발에 묻었던 그런 이물질들이 최소한 올라가지는 않게, 어차피 그렇지만 야외에 있는 공공시설물이에요. 그 용도는 잠깐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이고요.
거기에 신발을 벗는다고 해서 서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런 어린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엄마가 아이한테 뭐 우유를 준다든지 뭐를 잠깐 아이를 눕힌다든지 해서 그 아이를 잠깐 뭐 일어서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옷을 다시 좀 이렇게 입힌다든지 뭐 하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게 아니고 과연 뭡니까? 이 후보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 위한 심정으로, 그러려면 발판을 가지고 다니면 되죠. 그 발판도 본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보좌진들한테 시키지 말고 본인이 정말 높은 곳에 올라서야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 발판, 뭐 그런 거 좋겠네요. 삼각 그 사다리 때 그런 거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잘 소통할 수 있기 위한, 제가 높은 데에 올라서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선다는 거는 물론 지지자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상식에서는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쪽이 길이 좀 막혀 있네요. 이거를 좀 우회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길을 건넌 다음에 이쪽에 뭐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 접근 금지 이렇게 표지판이 있네요. 우회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게 이제 최고니까요. 자, 여기 횡단보도 한번 건너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식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공직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들은 말이죠, 일단은 자신의 그런 모습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되면 좋을 거고, 그거를 현장에서 또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하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들,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더 이렇게 스킨십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겠죠. 특별히 그 공직 후보들이 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파손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마한 약간의 이제 공중도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흐려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짜 공직 후보들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 도덕성들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제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목표, 지금 당장의 이 목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항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의 이슈픽이었습니다. 두 번째 풍부의 이슈픽, 제가 또 해외 뉴스를 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소강 상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있기는 한 겁니다. 근데 해외 기업,
특히 IT 기업에서 말이죠. 애플 같은 IT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좀 놀랍습니다. 기존에 재택근무하고 있던 그 임직원들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기업에 아마 CEO부터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경영진에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출근을 좀 하셔라. 직접 사무실 근무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하루에 1일 이상은 출근할 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출근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 3일 이상 반드시 출근하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자,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불만을 품었다고 할까요? 또는 나는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충분히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기업에서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 이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기업 문화였거든요. 심지어 주 5일을 우리는 최소 출근을 했어야 됐었죠. 주 3일이 아니고 주 5일.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거꾸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생소해서 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일도 참 손에 이렇게 이제 잘 익지가 않고 상황 자체가 뭔가 달라져서 아, 이렇게 뭐 해도 되는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지만 사람들이 금방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적응은 이제는 하나의 표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가 된 거죠. 특히나 IT 기업 같은 데서는 특별히 대면 접촉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모든 인프라가 말이죠, 실제로 대면한 것과 유사한, 거의 90% 이상 그런 유사한 환경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에서 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을 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뭐 냄새를 맡거나 그 사람 만지거나 실제로 접촉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뭐 물론 우리는 그게 뭐 생생하다 이런 말을 하긴 하죠. 이런 거 비슷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집에서 오디오 시설을 갖추고 음악을 듣는 것과 충분히 그래도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콘서트장에 나가잖아요. 방송국에 나가서 또 음악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공연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그 음악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비대면 재택근무로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100% 대면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100% 얻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또다시 공략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먼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 소위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와 현실이 접목된 그런 환경,
기업에서 이런 환경들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할 거고요. 사람들은, 특히 근로자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집이건 다른 사무실이건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이건 아니면 저 뭐 남쪽 나라 하와이 같은데 휴양지에 가서 노트북을 갖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건, 방식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냐라는 방식보다는 그 일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결과물, 그 결과물에 이제 더 중요한 그 시선이 이제 미치게 되겠죠. 와,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런 식으로 본인은 일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켰더니 그 전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면 이제 재택근무는 그만하시고 직접 나와서 일하세요, 이러는 그 기업의 경영진의 그런 결정들이 또 조금 달라질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IT 기업에서는 이렇게 재택근무를 줄인다, 못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직을 하는 사례들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보면 이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완화되고 줄어들고 하는 이 변화의 상황이 어쩌면은 우리가 진짜 미래로 가기 위한 그 길에서, 그 경로에서 말이죠, 더 좋은, 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일어나는 이 공간,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바뀔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물론 접촉해서, 대면 접촉을 해서 뭔가 이런 일들을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선택적인 부분이었죠. 자신이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무조건 정해진 룰대로 그렇게 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꾸로 사람들은 비대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멀리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그 변화의 기로에 이제 서 있다고 보는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된다고 해서도 말이죠, 완전히 이런 경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사람들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더 개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근무 방법이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또 어떤 아이템을 사람들이 좀 더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면 좋을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5월 16일 다소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번든풍구의 아침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재미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것을 또 다짐을 하면서 저는 또
내일 아침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